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. 오늘 새벽에 나스닥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많이 안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나스닥 좀 빠진 거 치고는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잘 버텨줬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은 지금 900포인트 부근을 좀 이탈했지만 그래도 좀 하루 이틀 내에 좀 다시 올라온다면은 다시 900포인트에서 950포인트 사이 박스권을 좀 다시 형성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많이 좀 밀린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미국 선물 좀 계속 좀 돌려주면서 그래도 5장 들어가면서부터 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.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 좀 괜찮게 좀 들어왔다.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거래 대금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, 그리고 계속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마다 개인들이 지금 하단에서 계속 사고 있죠.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하단에서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, 개인들은 우리나라는 주식보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돈 벌기 쉽고, 그 다음에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집중돼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죠.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하나 샀는데 거기서 빚을 내고 샀다면은 제가 주식 자금에서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파는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지금은 사고 있지만 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든지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자를 은행에서는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갚기 위해서 돈을 더 줘야 되죠, 은행에. 그래서 주식을 좀 팔게 되면은 잘못하면 시장 안 좋을 때 개인들의 패닉셀까지 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만약 개인들이 패닉셀이 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좀 크게 미끄러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개인들의 방어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. 오히려 외국인들이랑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은 좀 괜찮을 텐데 계속 하단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안 좋다. 그리고 또 개인들이 또 밑에 사면 안 좋은 이유가, 하단에 사면 안 좋은 이유는 계속 올라가면서 매물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죠. 오히려 외국인 기관보다 더 차익 실현을 빨리 하는 게 개인들이기 때문에 앞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시장 괜찮아서 좀 올라가야 할 때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할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황은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나스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,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돌려줬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시세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1.8% 정도니까 잘하면 어제 좀 뱉어냈던 거 오늘 좀 다시 담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1배럴당 102.45달러 정도이고 좀 100달러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100달러 부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네요. 자, 그리고 런던 소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높은 자리 좀 위치하고 있는 모습.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단둥 코로나 봉쇄, 인천행 페리오 운항 중단. 그래서 지금 중국 봉쇄 들어간 곳이 베이징, 상하이, 단둥 등등 해가지고 좀 많은데 오늘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더 불안해진 것도 있어요. 아무래도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함께 좀 투자 심리가 불안했는데 중국이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생산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되고 그런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해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내일 드디어 거래 재개되는데 일단은 그 3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좀 발표했네요. 그래서 이게 또 막 상한가 가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게
제일 좋은 방법이다.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13조 7천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2025년 착공한다 라고 이제 나왔죠. 그래서 최초로 바닥을 매립해서 해상공항 형태로 진행이 되고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. 그리고 이게 사전 타당성에서 평가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나타났지만 예비 타당성 평가에서 면제가 돼가지고 뭐 선거를 의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, 일단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되니까 또 거기 관련된 또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 좀 된다. 그리고 러시아, 폴란드,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 중단. 그래서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에너지 관련주, 천연가스, 뭐 기름 좀 올라왔죠. 오랜만에. 그래서 지금 식량주 좀 매매하셨던 분들, 단타가 아닌,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좀 스윙 중장기로 보셨던 분들은 잘못하면 돈을 좀 많이 잃었지 않을까.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,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돈을 좀 많이 잃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. 식량 같은 이런 급등한 주들은 좀 매매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항상 차익실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. 제가 그저께인가 말을 했죠. 또 한리사로 슬슬 차익실 나올 때 됐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오늘 거기서 차익 실현된 돈들이, 어이구, 뭐죠? 차익 실현된 돈들이 에너지 관련주들 쪽으로 좀 갔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탈러시아 위에서 원자력 집중하는 유럽. 하지만 대안은 안 된다. 그래도 일단 원자력 집중하고, 또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수출하고, 그리고 탈원전 폐지하겠다.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주는 좀 정책주에서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. 자,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원전 신기술 부산 원자력 산업전 개막 해가지고 튜링 로봇처럼 이런 산업전에서 뭐 상을 받든지 아니면 뭐 신기술 내놓으면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전 관련된 뉴스 계속 보는 것도 좋다. 자, 그리고 업비트 운영 두나무 대기업 됐다. SK는 현대차 넘어 재계 2위로. 두나무가 그러면 대기업이 됐고, 그 자산이 10조가 넘었죠. 그래서 이제 대기업, 두나무 관련주 뭐 하나투자증권 대표적으로 해서 좀 볼 수 있는데, 일단 두나무가 한 상장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남해항공은행 올해 6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완료 하고 하반기에 이제 보고서 발간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가지고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좀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뉴스를 뭐 추가적으로 좀 볼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도 그냥 계속해서 보던 테마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고, 뭐 지루하긴 지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보던 테마들 위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에 대한 브리핑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GSE 좀 올라왔었죠. GSE 같은 경우에는 6,500원 여기 좀 저항을 맞았었고, 제가 솔직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쟁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끝난 줄 알았는데, 보니까 여기 박스권 쳐놓고 오늘 여기 뚫어주면은 좀 괜찮은 자리를 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좀 뚫어주고, 당연히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나오는 게 맞죠.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. 앞에 매물 나오는 게 맞으니까 얘는 한번 내려오겠다.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지지 여기를 좀 스타점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이외에도 뭐 대성에너지가 오늘 거의 좀 대장 역할을 했지만, 평소에 이제 천연가스 대장으로 보던 건 GS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로 좀 GSE로 좀 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파이버 프로, 이게 지금 UAM 관련해가지고 좀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는데, 원래는 얘도 대장이 좀 베셀이었죠. 근데 오늘 베셀이 좀 힘을 못쓰고 아침에 좀 수급 좀 들어오나 싶었으나 오전에 다시 밀리고
여기를 좀 지지해주는 자리로 만들어놨죠. 그래서 오후에도 다시 지지를 해줬는데, 이게 오늘 지금 이 자리 보면 여기 저항 만들어놨고 또 저항 만들어 뚫고 지지해주고 해서 오늘 얘가 한 번 더 좀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. 왜냐면은 파이 옆으로도 좀 이때 강하게 움직였죠. 그래서 베셀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여기를 보고 매수 타점 들어갔지만 그대로 물린 채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8,000원 부분 추가 매수해서 좀 동시효과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휴림로봇도 지금 차트가 보면은 앞전에 우리 봤던 원전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죠. 휴림로봇은 원전이랑 근데 좀 다른 점은 앞에 매물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얼마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까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일단 여기 저항 만들어 놓고 계속 옆으로만 가준다면은 한 번 더 크게 좀 슈팅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사료 오늘 일단 한일사료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시초는 좀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. 보면은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. 뭐 저항 받는 거는 일단 앞에 저항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항 받을 거까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 자리를 좀 쉽게 깨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 볼 때가 여기밖에 없죠. 추가 매수를 하고 또 깨길래 오후장 그래도 좀 돌려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지만 없어가지고 좀 손절을 쳤습니다.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식량, 주, 매매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간과를 했네요. 근데 하지만 좀 오늘 비중은 좀 적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사료주 내려오면서 에너지 쪽이 좀 올라갔죠. 그래서 전쟁 관련해서 같은 테마로 봤을 때 전쟁 관련해서 식량 쪽에 있던 돈들이 차익 실현이 돼서 에너지 쪽으로 좀 흘러갔다.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한국석유. 일단 한국석유 얘는 상한가 좀 못 갈 거 알았어요. 왜냐면 저항받던 자리이기도 하고 앞에 계속 앞에 우리 매물대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 갈 거 알았는데 얘는 좀 차트상 여기네요. 요런 자리 좀 지지해주고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 저항받던 자리를 좀 뚫고 올라왔죠. 그래서 이게 17,000 부근이에요. 그래서 17,000원 부근 보고 좀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17,000 부근에서 지지 나오면서 얘도 오늘 좀 동시효과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쟁주 그 다음에 정책주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리고 가끔씩 이제 로봇 뭐 UAM 들어오고 있죠. 근데 이제 UAM도 정책주로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좀 정책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 윤석열 인수위에서 UAM 로봇 관련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정책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6월달에 모의 실험 끝나고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좀 봐야겠죠. 잠시만요. 아이고.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K사인, 로지시스, KCT, 한네트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대장은 한네트가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KCT,
아니면 K사인인데, 일단 KCT 한네트를 위주로 좀 보면은, 일단 요런 자리 조금 괜찮게 반등을 해주고, 지금 21선을 좀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타고 올라오면서 좀 괜찮은 자리가 좀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더 행보를 하다가 21선을 좀 뚫어주는 타이밍에 만약 매매를 하게 된다면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만원대 깨는 게 또 중요한 일이죠. 호가도 바뀌기 때문에 만원대에 대한 저항이 좀 심할 텐데, 일단 만원대를 좀 깨주는지 좀 보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KCT도 한네트랑 좀 차트 비슷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은 제가 좀 계속 볼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, 게임주들은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은 좀 괜찮게 움직일 것 같지만, 실적이 좀 뒷받침 안 되면은 좀 더 이상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컴투스는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는 이제 조금 관심 종목에서 조금씩 삭제를 하든지, 아니면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매매를 좀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고항 관련해가지고 덕신 하우징, 그 다음에 뭐 범한 건영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, 일단 덕신 하우징을 좀 예로 들면, 일단 내 얘는 제가 봤을 땐 좀 괜찮게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계속 조금씩 앞에서 좀 매물 체크를 좀 했죠. 그래서 덕신 하우징 위주로 좀 내일 부산 가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. 그리고 덕신 하우징이나 범양건영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좀 동반해가지고 좀 찔러봤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내일 하루도 매매 준비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